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집니다. 곧 여름이 오겠습니다. 보험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오늘은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이 많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자살, 그리고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는 경제적인 원인에서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역시 돈 문제죠. 그리고 또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또 뭐 직장 내 갈등, 군대 내 왕따, 그리고 교실 내 왕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잘 치료하면 다행인데, 그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하고 현대인들에게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다시 또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OECD 국가 중에 국가별 자살률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단연코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한 2배 이상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사망 원인의 순위를 처리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자살이 5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1위는 암이고 2위는 심장질환, 이 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 질환이 그 사망 원인의 높은 순위로 잡혀 있는데요. 5위가 자살입니다. 한편 교통사고 사망은 저기 10위권 밖으로 랭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연도별 자살 인원은 줄지 않고 현저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변사자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자살 원인별 통계에 의하면은 정신과적 문제가 39.8%로 가장 높은 자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육체적 질병, 경제적 문제가 24.2%로 높은 자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육체적 질병 문제로 자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 문제로 자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신과적 문제를 다시 세 분류를 해보면은 2021년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은 정신과적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울장애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보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현저하게 높고, 그 자살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살자의 정신과적 문제라 할 수 있겠고요. 그 정신과적 문제 중에서 우울장애로 인한 자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울증과 자살, 그리고 보험 사이 관계를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울증으로 자살 시에 여기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재해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험 약관을 한번 본다면은
상해보험약관, 아니, 생명보험약관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고의사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예외 조항에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은, 이것은 이제 보험 실무 용어로는 자살하고로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경우이지요. 그리고 또 생명보험 약관에는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편 손해보험 약관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외 조항으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은 역시 보험금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조항은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신 상태라 하면 구체적 사안에서 사실 인정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보면 자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에 사로잡혀서 통제불능의 충동하에 그 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스스로 변별할 수 없는 정신 상태로 이해되어집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우울증은, 자살자의 우울증은 인정은 하지만 그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없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보험회사 주장이고요. 한편 유족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니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 즉 자사가 인정이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첫 번째, 피보험자의 극도의 흥분 상태, 즉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뛰어내리는 투신행위를 갖다가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로 인정한다 하겠고요. 두 번째는 만취 상태, 심하게 술이 취한 상태의 자살로 혈중 알코올 농도 예컨대 0.278 상태에서 객기 부리며 투신 자살하는 경우를 대법원에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없는 상태에서 자살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을 갖다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없는 상태에서 자살로 우리 대법원은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겠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유형의 자살은 자살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정신상태, 즉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을 갖다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울증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경미한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중등도 이상의 중증의 우울증이면서 장기간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우라고 봐야 하겠고요. 두 번째, 정신분열증의 상태에서 자살은 예컨대 피해망상이나 부정망상, 이런 망상과 또는 병식계로 본인이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또 환시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울증이라 하면 흔히 주변에서 얘기하는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변화나 어려움이 지속되고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치료 방법에는 항우울제 약물 복용하는 치료 방법도 있겠고, 정신치료 및 인지행동치료도 있겠고, 자살의 위험, 환자가 자살의 위험성이 높으면은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진단 기준은 DSM-5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주로 9가지 증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중 대부분 흥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케이스, 그리고 거의 매일 불면증 또는 과다수면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네 번째는 거의 매일 정신운동 초조 또는 지연의 어떤 증상을 느끼는 경우, 거의 매일 피로한 경우, 그리고 또 거의 매일 본인이 무가치함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증상, 그리고 집중력 감소, 우유부단함을 느끼는 증상, 그리고 식욕 감소 또 증가해서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증상, 그리고 반복적인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하는 증상, 이러한 DSM-5 기준으로 5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울증, 우울장애라는 진단을 할 수 있겠다 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울장애는 기능성 질병이고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주고 실질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작아지고, 처음 우울증을 경험한 환자보다 또는 두 번의 우울증을 경험한 환자보다 세 번의 우울증을 경험한 환자가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의 우울증 환자는 환자가 심한 불안과 우울증에 의해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좋아지는 개선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면 환자는 유일한 해결책인 자살을 통해서 그 고통을 끝내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울증을 겪은 사례를 대법원 2017-281 367 사건에서 봐보면은 2004년 10월 달에 초등학교 교사가 근무 중에 학부모의 폭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난 다음부터 가을만 되면은 계절성 우울증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요 우울장애 F32.2 진단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7년 뒤에 퇴근 후 집에서 목매어 자살한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해당 망인이 자살 전날 정상 출근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목매어서 자살했다는, 충동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했다는 피상적인 사정만을 내세워서 해당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치합니다. 망인처럼 고도 우울장애 진단받으면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스스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지 왜곡 증상이 심화되고, 이어지는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는 고도 우울증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고, 망인은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선택하였다라고 보아야 하는 바, 더불어 또 주치의는 망인이 앓던 주요 우울장애가 자살로 연결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을 존중하여 우리 대법원은 해당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면서 사항의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를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